주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이 외환 보유액이 5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환율 안정을 위한 정부 개입과 또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외환 보유액이 어느 정도까지 줄어든 겁니까? 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092억 1천만 달러로 전월 대비 한 18억 달러 정도 줄었습니다. 네. 이는 2020년 5월 이후에 4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외환 보유액은 작년 말에는 4,156억 달러로 한 12억 달러 늘었다가 올해 1월 말 줄어들어서 지난달에 한 4천억 달러 선에 더 가까워진 것이죠. 네네. 이창용 한은총재는 작년 12월 기자 설명회에서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네. 불과 2달여 만에 1차 마지노선이 무너진 모양새입니다. 네, 한국은행 총재 예측도 틀린 셈인데 이렇게 외환 보유액이 줄어든 배경도 살펴봐야겠죠. 네, 당장 지난달 감소분을 분석을 해보면 네. 한은은 미국 달러 약세로 인한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어떤 외화 환산액 자체는 늘었지만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규모 확대 등으로 외환 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외환 당국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 환율이 급등하자 이제 국민연금과 외환 스왑 한도를 기존의 500달러에서 650달러까지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까지 늘렸습니다. 네네. 이 외환 스와프는 당국이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를 공급하고 국민연금이 이를 이용해서 해외 자산을 매입한 뒤에 나중에 달러를 갚는 방식이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예. 다만 지난달인 2월만 놓고 보면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약 0.5% 하락하는 등 달러가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2월만 보면은 환율 안정을 위한 시장 개입 수요는 전월보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만 보면 이제 앞으로 외환 보유액이 더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이 외환 그럼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자산에서 그 규모가 가장 많이 줄어든 거죠? 네, 외환 보유액 구성을 구체적으로 자산별로 보면은 네. 국채나 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한 3,573억 달러로 한 46억 달러 감소해서 가장 큰 폭의 감소폭을 나타냈고요. 네. 예치금 같은 경우는 280억 달러의 가량으로 한 27억 달러, IMF에 대한 이제 특별 인축을 SDR 같은 경우는 148억 4천만 달러 정도로 1억 3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네. 그 매입 당시 이제 가격으로 표시된 금 같은 경우는 47억 9천만 달러였습니다. 네. 한은은 2013년 20톤의 금을 추가로 매입한 뒤에 현재까지 총량을 104.4톤으로 유지는 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외환 보유액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봐도 좀 많이 적은 수준입니까? 이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살펴보면은 네. 1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4,110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건 1월 기준이고요. 네. 네, 중국이 3조 2,090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1조 2천억 달러 정도 되고 네. 스위스가 한 9천억 달러 정도로 뒤를 잇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도가 약 6천억 달러, 러시아도 6천억 달러 수준이었고 네. 그 뒤로는 대만, 사우디, 홍콩, 독일 정도 순이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죠. 달러 가치가 그러니까 지난달에 조금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네. 방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네. 이 달러가 많이 고평가돼 있는 상황이기도 한가 봅니다.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에 미국 달러의 실질 가치가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미국의 실질 실효환율 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115.1로 전월보다 한 1.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네. 이는 이제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4년 이후에 역대 최고 수준이고요. 네. 직전 최고치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말에 이제 113.4고 그전 기록은 2022년 10월 말에 113이었습니다. 네. 이 실효 환율이라는 것은 이제 한 나라의 화폐가 상대국 화폐보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구매력을 가졌는지 판단하는 환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이건 사실 기준 시점과 현재 시점 간 상대적 환율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인데요. 예. 수치가 100을 넘으면 기준 연도 대비 고평가, 100보다 낮으면 저평가에 있다고 간주되는데 네. 이게 결국 이 달러가 실질 가치가 상당히 높아진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하방 압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런 거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네. 미국의 실질 실효환율 지수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말 108.8에서 올해 1월 말 115.1 등으로 넉 달 연속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작년 11월
이후에 전고점인 113을 훌쩍 뛰어넘었고 네. 올해 들어서 115를 처음으로 돌파한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 미국 신정부가 보호무역 기조 하에서 이제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이 관세 정책, 트럼프 관세 정책을 펴면서 달러가 다른 통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원화의 상대 가치는 어떤 상황이죠? 이제 우리나라의 실질 실효 환율 지수 같은 경우는 1월 말 기준으로 91.3으로 이제 전월보다 0.3포인트 오르긴 했지만 네. 여전히 장기 평균보다는 현재 낮은 수준을 맴돌았습니다. 네네. 원화의 실질 가치를 나타내는 이 지수는 외환위기 당시에 68.1,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78.7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예. 최근에는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00선을 웃돌다가 이후에 90선, 90대 중반 이어왔습니다. 네. 이제 미국 경기 호조로 달러가 강세를 계속해서 보이는 가운데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가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 가치 하락을 이끄는 흐름이 수년간 지속되는 모습이었고요. 네. 작년 하반기 들어서 95선 아래로 내려온 후에 10월에서 11월 93 못 돌다가 12월 들어서 계엄 사태를 계기로 90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홈플러스가 유동성 이슈 때문에 기업 네. 회생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시끄러운데 지금 대기업들 자금난이 꽤 심각한 상황인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 10곳 중 3곳이 올해 자금 사정이 작년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1천억 원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지금 올해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31%가량이었습니다. 예. 이는 호전됐다는 응답 11%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58%는 비슷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이 기업들을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면은 건설 토목이 50%, 철강 등 금속이 45.5%, 석유화학 제품 등이 33.3% 수준으로 이제 비중이 높았고요. 네. 한 기업은 이들 업종이 경기 침체에 따른 어떤 수요 둔화와 글로벌 고공급 과잉 영향으로 이 장기 부진에 빠지면서 자금 조달에 상당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원가 자체가 오른 영향도 꽤 크겠죠. 맞습니다. 기업들은 자금 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24.3%로 환율 상승을 상당히 많이 꼽았어요. 네네. 이어서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이 한 23%, 높은 차익 금리 등이 17.7%로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 어려운 자금 사정에도 올해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한 36%로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11%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버는 건 많이 줄었는데 쓸 때는 그렇죠. 많다 이런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금 수요가 예상된 부분은 원자재 부품 매입이 한 39.7%로 가장 많았고요. 네네. 이어서 설비 투자가 21.3%, 차입금 상환이 14.3%, 인건비 관리비가 14% 순이었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기업 5곳 중 한 곳인 20%가량은 이제 영업이익으로 이자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네. 지난달 25일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하한 가운데 올해 연말까지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한 58%로 우세했고요. 네네. 또 기업들은 올해 달러원 환율 최고점이 1,500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업들 분위기까지 살펴봤고 다음 뉴스 넘어가 보면 지금 우리 음식들이 해외에서 인기가 상당하다고요. 맞습니다. 최근 10년간 라면과 건강식품을 중심으로 해서 K푸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K푸드 수출액이 2015년 35억 1천만 달러에서 작년에 70억 2천만 달러로 증가를 했는데요. 네. 연평균 성장률로만 보면은 지난 10년간 K푸드 수출이 한 8% 증가했습니다. 네네. 특히 2015년부터 2019년 성장률이 5.9%, 2020년부터 2024년 성장률이 9%로 한 5년간 수출이 계속해서 급증했어요. 예. 작년 수출액을 품목으로 보면 역시 라면이 13억 6천만 달러로 1위였습니다. 이어서 간편식이 한 9억 8천만 달러, 음료가 9억 4천만 달러, 그 다음에 건강식품, 조미료 등 순이었고요. 네. 10년간 품목별 수출 성장률은 라면이 압도적으로 20.1%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건강식품이 11.9%, 조미김이 11.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수출 금액과 성장률에서 모두 1위인 라면은 K컬처와 전자상거래 확산,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이 간편식 선호 추세 등에 힘입어서 매년 수출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라면은 2023년 기준 세계 20.6% 수출 비중으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 수출국에 올랐습니다. 네. 신라면 광고가 뭐 사나이를 울리는 에서 뭐 한국인을 울리는 뭐 인생을 울리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바뀌었는데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우리나라 이제 네. 음식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나라 어디입니까? 작년 K푸드 상위 수출국을 보면은 1위가 미국이었고 2위가 중국, 3위 일본 순이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수출 1위 국가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고요. 네. 또 베트남이 6위에서 4위, 이제 필리핀이 7위에서 5위로 동남아 국가들이 약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뉴스 하나 더 살펴보죠. 지금 미국 관세 관련해서 추가 네.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부가 다음 날인 5일 자국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서 자동차 분야의 관세를 1개월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된 상품의 관세 25%를 부과하는 조치를 4일부터 시행 중인데요. 하지만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 협정에 따라 이 무관세로 이 3국 국경을 넘나들면서 공급망을 운영해오던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25% 관세 부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세 유지를 상당히 강하게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빅3 자동차 업체로 불려온 제너럴 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는 이번 관세 1개월 면제 조치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자동차 분야에 대한 이번 관세 유보 조치는 한시적인 것이고 4월 2일 발효 예정인 상호 관세에는 이제 면제나 유보가 적용되지 않아서 향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작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환영하는 내용이었는데 맞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업계의 요구를 들어줬으니까 뭐 네. 다른 업계에서도 비슷한 요구들이 나오겠죠. 맞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끈질긴 로비로 인해서 이제 유보 조치를 얻어내는데 성공하면서 뭐 다른 분야 업계에서도 잇따라 유사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관세 부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 농업 부분이 다음에 예외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네. 수입 비료 등의 관세가 부과된다면은 뭐 미국 농업의 경쟁력이 현격하게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제 공화당이 우선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에 맞서서 중국은 미국산 콩, 돼지고기, 소고기 등 농산물에 대해서 대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미 미국산 상품 1,07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4조 원어치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네. 뭐 표면적으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세긴 하지만 자동차 분야에서 이제 면세 조치가 발표된 이후에 협상 여지도 열어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